최근 카타르 왕실에서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60년간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던 저주받은 땅에서 갑자기 깨끗한 물이 샘솟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의 수자원 전문가들이 80년간 포기했던 그 불모의 사막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카타르 에미르가 직접 나서서 이것은 21세기 최대의 기적이라고 선언한 그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 카타르 소녀의 절망적인 외침에서 시작된 이 감동적이고도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카타르 북부 알말 지역. 이곳은 정말 절망적인 곳이었습니다. 60년간 단 한 방울의 깨끗한 물도 나오지 않았던 저주받은 땅이었죠. 주민들은 하루에 고작 20리터의 물로 온 가족이 버텨야 했습니다. 마시는 물, 요리하는 물, 씻는 물을 모두 합쳐서 말이에요. 하마드 아저씨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50km 떨어진 도시까지 물을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 통에 $50나 하는 비싼 물을 말이죠. 그의 딸 누라는 고작 8살인데도 물을 아껴 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양치할 때도 물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30초 동안 버티는 것이 일상이었죠. 아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누라가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하마드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같은 고통을 겪으며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누라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탈수 증상이었죠. 병원에서는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한다고 했지만 하마드에게는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가족 수입의 70%를 물 구입비로 쓰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마드의 스마트폰에 한 영상이 떴어요. 사우디아라비아 하일 지역에서 한국 기술로 강을 만들었다는 소식이었죠. 60년간 물 부족으로 고통받던 사우디의 한 지역에 갑자기 물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하마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수많은 기업들이 이 지역에 와서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가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영상 속 사우디 주민들의 눈물과 환호성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분수에서 첫 물놀이를 하는 모습, 어머니들이 깨끗한 물로 요리하며 기뻐하는 장면들이 하마드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날 밤 하마드는 카타르 정부에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제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가 3,000여 통이나 접수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주민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한 거였죠. 카타르 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국제적인 체면 때문에라도 뭔가 시도해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K-워터라는 회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48시간 안에 깨끗한 담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즉시 입국 금지, 그리고 향후 카타르 내 모든 사업 기회를 차단하겠다는 것이었죠.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카타르 내 외국 기업 관계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까지 80년간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48시간이라니요? 게다가 한국은 사막 기술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지 않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K-워터의 이은성 박사는 달랐습니다. 서울대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MIT에서 수자원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녀는 이미 아프리카 12개국에서 물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남다른 철학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실험실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은성 박사는 48시간이라는 극한의 조건을 오히려 기회로 봤습니다. 압박이 클수록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었거든요. 한국팀이 카타르에 도착한 건 3월 15일 오전 8시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회의적인 시선들이 쏟아졌어요. 저 동양인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표정들이었죠. 심지어 카타르 정부 관계자조차 예의상 불러본 것이라며 별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은성 박사가 현장에 도착해서 첫마디를 아랍어로 했을 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살람 알라이쿰. 아나 혼문 코리아와 사아투나 리할 하드히 알무시킬라. 평화가 함께하기를. 저는 한국에서 왔고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이 아랍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확신이 느껴졌거든요. 이은성 박사는 즉시 최첨단 EC 레이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장비는 한국에서 개발한 것으로 지하 500m까지 정밀하게 스캔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성능의 탐지기였죠. 기존의 탐지 장비들이 지하 50m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12시간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은성 박사의 자신 있는 선언에 주민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지금까지 수십 개 기업이 와서 며칠씩, 심지어 몇 주씩 탐사를 해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는데 12시간이라니요? 하지만 한국팀은 남달랐습니다. 드론을 띄워 3D 지형 스캔을 하고 동시에 지상에서는 진동파 분석을 실시했어요. 인공위성 데이터와 연계해서 지질 구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까지 가동했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본 현지 주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뭘 하는 거야? 기계들이 너무 신기해. 진짜 물을 찾을 수 있을까? 오후 2시 탐사 시작 6시간 만에 첫 번째 이상 신호가 잡혔습니다. 지하 180m 지점에서 뭔가 다른 지질층이 발견된 거죠. 이은성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여기입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지점은 마을 중심가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카타르 정부 관계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하지만 더 정밀한 분석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담수층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주변이 모두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못 파면 바닷물이 섞여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거 완전 불가능한 거 아니야? 카타르 정부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수층이 있어도 접근할 방법이 없잖아. 하지만 이은성 박사는 웃으며 답했어요.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서 한국이 개발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속건성 차단막이라는 신소재였습니다. 이 물질은 담수와 만나면 30초 내에 완전히 응고되지만 바닷물과 만나면 10분 내에 경화되면서 완벽한 방수막을 형성하는 놀라운 특성이 있었어요. 즉, 담수층 주변에 이 물질을 주입하면 바닷물을 완전히 차단하면서도 담수는 자유롭게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런 기술이 존재한다고? 현장에 있던 독일 기업 관계자가 놀라워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연구를 했지만 실용화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는데 이은성 박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화학기술과 나노소재 기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서 축적된 정밀 화학기술이 핵심이었죠. 밤 10시, 탐사 시작 14시간 만에 정확한 시추 지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은성 박사는 주민들에게 말했어요. 내일 오후 2시 정확히 24시간 후에 이 땅에서 깨끗한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날 밤 하마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 누라가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일 우리 딸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까?
다음 날 오전 6시 한국팀의 시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방해가 들어왔어요. 마을의 부족장 중 한 명인 알막툼이 나타나서 작업을 중단하라고 소리쳤거든요.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성스러운 땅이다. 외국인들이 함부로 파헤칠 수 없어. 알막툼은 실제로는 이 지역에서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성공하면 자신의 기득권이 사라질까봐 걱정했던 거죠. 한국인들이 뭘 안다고 여기 와서 설치는 거야. 우리 조상들도 못 찾은 물을 저들이 찾을 수 있다고. 알막툼의 선동에 일부 주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때 하마드가 나섰습니다. 알막툼, 당신은 물이 부족해서 고생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 집에는 늘 충분한 물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뭘 알아? 이건 우리 전통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갈등이 격해지자 이은성 박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알막툼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존경하는 부족장님, 저희는 이 땅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이 가진 소중한 선물을 찾아내려는 것이죠. 만약 저희가 실패한다면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이 물은 모든 주민들의 것이 될 겁니다. 알막툼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한국팀을 지지하자 어쩔 수 없이 물러섰어요. 오후 12시 시추 깊이가 170m에 도달했습니다. 이은성 박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모든 계산상으로는 180m 지점에서 담수층을 만날 수 있어야 했거든요. 175m, 178m, 179m. 박사님, 뭔가 달라졌습니다. 시추기를 조작하던 기술자가 외쳤어요. 드릴의 저항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뭔가 다른 층에 도달했다는 신호였죠. 180m 정확히 그 지점에서 시추기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 물이 정말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담수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이은성 박사는 즉시 물 샘플을 채취해서 현장 분석 장비에 넣었습니다. 염분 농도, 중금속 함량, 세균 수치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5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분 농도 50ppm 이하, WHO 음용수 기준 완전 충족. 이은성 박사가 외쳤을 때 현장이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뒤덮였어요. 하마드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땅에서 깨끗한 물이 나온 거였어요. 누라는 아버지 곁으로 달려와서 물었어요. 아빠,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은성 박사가 직접 물컵에 담아서 누라에게 건넸습니다. 네, 이제부터 매일 마실 수 있어요. 누라가 조심스럽게 물을 한 모금 마셨을 때 그 순간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8살 소녀가 생전 처음으로 걱정 없이 물을 마시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추 작업이 성공한 지 2시간 후 갑자기 물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은성 박사가 긴급히 분석해보니 지하에서 담수층, 주변의 바닷물 압력이 높아지면서 담수를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예상보다 바닷물 압력이 강하네요. 이은성 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대로 두면 12시간 내에 담수층이 완전히 바닷물로 오염될 수도 있었거든요. 역시 안 되는구나. 알막툼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잠깐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진짜 성공한 거지. 이때 이은성 박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3배 많은 양의 속건성 차단막을 지하에 주입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바닷물을 차단할 수 있지만 한번 주입하면 되돌릴 수 없어서 실패할 경우 그 지역은 영영 사용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었어요. 박사님, 너무 위험합니다. 한국팀 직원이 걱정했어요.
실패하면 회사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은성 박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라 같은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오후 6시 속건성 차단막 주입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고난도 기술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죠. 한국팀은 12시간 동안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이은성 박사는 한순간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했어요. 그녀의 손에서는 계속 땀이 흘렀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죠. 다음 날 오전 6시 드디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테스트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차단막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담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시추공에서 다시 물을 뽑아 올렸습니다. 여전히 깨끗한 담수였어요. 1시간 후에도 3시간 후에도 수질과 수량 모두 안정적이었죠. 성공했습니다. 이은성 박사가 외쳤을 때 48시간 중 36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카타르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보다 12시간이나 앞서 완료한 거였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카타르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60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한국 기술로 48시간 만에 해결된 거였거든요. 카타르 에미르 국왕과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어요. 하지만 이때 알막툼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한국팀이 조작극을 벌이고 있다는 루머를 퍼뜨렸어요. 저 물은 트럭으로 가져온 물을 몰래 넣은 거야. 진짜 지하에서 나온 물이 아니라고. 알막툼의 주장에 일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은성 박사는 이런 의혹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시추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로 공개하고 독립적인 제3의 검증기관을 불러서 투명하게 검사받겠다고 선언했어요. 의혹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검증하십시오. 저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이은성 박사의 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카타르 국립대학교 지질학과 교수, 독일 수자원 전문가, 그리고 WHO 물안전 심사관까지 현장에 와서 3일 동안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어요. 물의 출처, 수질, 지속 가능성 모든 면에서 기준을 초과 달성했죠. 하지만 알막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급기야 그는 심야의 시추 장비를 파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이를 미리 눈치챈 마을 주민들이 밤새 교대로 지키고 있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펌프 시스템 일부가 손상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주민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나오고 있지만 펌프가 고장나면 끌어올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의 최고 원로인 하산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였죠. 그는 90세의 고령이었지만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알막툼, 너는 우리 마을의 수치다. 하산 할아버지의 한마디에 알막툼이 움찔했어요. 60년간 우리가 목말라 했을 때 너는 뭘 했느냐? 물장사로 돈이나 벌었잖아. 이제 진짜 해결책이 나왔는데 방해만 하고 있어. 하산 할아버지는 이은성 박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사님, 우리 마을의 몰지각한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펌프를 고치는 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은성 박사는 감동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도 기술을 배워야 해요. 박사님들이 떠나신 후에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말에 이은성 박사의 눈이 밝아졌어요. 단순히 물을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움이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함께 고쳐봅시다. 이은성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다음 36시간 동안 한국팀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펌프를 수리했습니다. 하마드는 전기 기술자였던 경험을 살려서 전선 작업을 도왔고 다른 주민들도 각자의 재능을 발휘했어요. 놀랍게도 마을에는 기계 수리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부품이 문제네요. 하마드가 손상된 모터를 가리켰어요. 이걸 어떻게 구하죠? 이은성 박사가 답했어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직접 만들어 봅시다. 한국팀이 가져온 3D 프린터와 마을의 전통 금속 가공 기술이 결합되었어요. 할아버지들의 수십 년 경험과 최첨단 기술이 만나니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했죠. 36시간 만에 완전히 새로운 펌프 시스템이 완성되었어요. 이건 원래 것보다 더 좋은데? 하마드가 놀라워했어요. 실제로 새로 만든 펌프는 효율성이 30% 향상되었고 유지보수도 훨씬 쉬웠거든요. 이때 카타르 에미르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수행원들이 수십 명 따라왔지만 에미르는 화려한 의전보다는 실제 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어요. 정말 이 물이 우리 땅에서 나온 것입니까? 에미르가 물었어요. 이은성 박사가 시추공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예, 전하. 이 땅 180m 아래에서 솟아나는 순수한 담수입니다. 에미르가 직접 물을 한 컵 마셨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60년간 우리가 찾지 못했던 보물을 한국이 찾아주었군요. 그 순간 누라가 에미르에게 다가갔어요. 8살 소녀가 한 나라의 왕에게 다가가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에미르는 무릎을 꿇고 누라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전하, 이제 저도 매일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누라의 순수한 기쁨에 에미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라. 에미르가 누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은성 박사를 바라보며 덧붙였죠. 한국은 우리에게 물보다 소중한 것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바로 희망을 말이에요. 에미르는 그 자리에서 한국과의 장기 협력을 공식 발표했어요. 앞으로 카타르의 모든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한국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은성 박사의 진짜 선물은 따로 있었어요. 그녀는 마을 주민들에게 스마트폰 앱을 하나 설치해줬거든요. 이 앱으로 펌프 상태, 수질, 수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한국 본사에 신호가 전송되어 원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이제 여러분도 물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이은성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마드가 앱을 사용해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완전 신기해. 물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다 나와.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은성 박사가 마을 중앙에 작은 분수를 설치한 거예요. 태양광 패널로 작동하는 이 분수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물의 순환을 통해 수질을 더욱 깨끗하게 유지하는 정화 시스템이었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은성 박사의 말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마을에 아이들의 물놀이 소리가 울려 퍼진 거였죠. 누라가 분수에서 첫 물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며 하마드는 눈물을 흘렸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은성 박사의 혁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을 한편에 작은 온실을 설치했거든요. 물이 풍부해진 만큼 이제 농업도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거죠. 이 온실에서는 수경 재배를 할 수 있어요. 토양 없이도 깨끗한 물만으로 채소를 기를 수 있답니다. 이은성 박사의 설명에 주민들이 신기해했어요. 첫 번째 실험으로 토마토와 오이를 심었어요. 사막 한복판에서 채소가 자란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3주 후 정말로 싱싱한 토마토와 오이가 열렸어요. 이게 우리 마을에서 자란 거야?
주민들이 믿을 수 없어 했어요. 60년간 모래와 자갈만 보던 땅에서 싱싱한 채소가 나온 거였거든요. 첫 수확 때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어르신들은 생전 처음 보는 채소에 감동했고 아이들은 직접 키운 토마토를 맛보며 신기해했죠. 박사님, 이제 우리도 농부가 될 수 있어요? 하마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물만 있으면 사막도 농장이 될 수 있어요. 이은성 박사의 답에 마을 사람들의 꿈이 더욱 커졌어요. 한국팀이 떠나기 전날 마을 사람들이 깜짝 행사를 준비했어요. 마을 중앙 광장에 모든 주민이 모였고 하산 할아버지가 나섰어요. 박사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하자 아이들이 큰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상자 안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타임캡슐이 들어 있었어요. 각자 한국팀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은 물론 앞으로의 꿈과 희망을 담은 편지들도 가득했어요. 이걸 10년 후에 함께 열어봅시다. 하산 할아버지의 제안에 이은성 박사가 감동했어요. 누라도 편지를 썼어요. 아직 8살이라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그 내용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한국 언니에게. 저에게 물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커서 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언니가 가르쳐준 기계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마을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요. 이은성 박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누라야, 언니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꼭 꿈을 이루길 바라. 타임캡슐을 묻는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과 한국팀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분수에서 물이 솟아나고 온실에서는 싱싱한 채소가 자라고 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한 장의 사진에 담겼죠. 한국팀이 떠나는 날 공항까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배웅을 나왔어요. 하마드는 이은성 박사에게 말했어요. 박사님, 저희는 물을 얻었지만 박사님은 무엇을 얻으셨나요? 이은성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저는 더 큰 걸 얻었어요. 기술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거든요. 3년이 지난 2024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카타르 전역에 100% 물 공급이 완료되었다는 것이었죠. 알말 지역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카타르 정부가 한국 기술을 전국에 확산시킨 결과였어요. 더 놀라운 건 누라의 소식이었어요. 11살이 된 누라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서울에서 6개월간 공부할 기회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국제물과학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주제는 사막 지역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이었죠. 누라가 서울에서 이은성 박사와 재회했을 때 박사는 깜짝 놀랐어요. 8살 소녀였던 누라가 어느새 물 전문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언니, 저 약속 지켰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라의 밝은 웃음에 이은성 박사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누라는 한국에서 더 많은 기술을 배워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을에 누라 물 연구소를 설립했죠. 11살 소녀가 세운 연구소였지만 아랍 전역에서 물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하마드는 이제 카타르 정부의 수자원 관리 자문위원이 되었어요. 한국 기술을 배워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는 일을 맡게 된 거죠. 제 딸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서 더 많이 배우고 싶대요. 하마드가 이은성 박사에게 영상통화로 말했어요. 정말요?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은성 박사의 답에 하마드가 웃었어요. 2024년 말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카타르와 한국이 공동으로 아프리카 10개국의 물 공급 시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었죠. 알말 지역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동으로 국제물기술 아카데미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전 세계 물 부족 지역 출신 학생들을 초청해서 최첨단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죠.
누라가 첫 번째 졸업생이 될 거예요. 이은성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2025년 새해 타임캡슐을 묻었던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마을 사람들과 한국팀이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화상회의로 함께 타임캡슐을 열었죠. 와, 우리가 이런 편지를 썼었구나. 주민들이 3년 전 자신들의 편지를 읽으며 웃었어요. 하산 할아버지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 박사님들이 떠나신 후에도 우리 마을이 계속 발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아버지 꿈이 이루어졌네요. 이은성 박사가 말했어요. 실제로 알말 마을은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는 교육센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라의 편지도 다시 읽혔어요. 저는 커서 물박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누라야, 너는 벌써 물박사야. 이은성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실제로 누라는 11살 나이에 물 관련 특허 2권을 출원한 상태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은성 박사의 편지가 읽혔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알말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타임캡슐을 여는 행사가 끝난 후 이은성 박사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3년 전 48시간이라는 극한의 조건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녀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누라에게서 온 것이었죠. 언니, 저 내년에 한국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해요. 언니처럼 물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은성 박사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3년 전 탈수로 쓰러졌던 8살 소녀가 이제는 자신의 뒤를 이어 물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니까요. 누라야, 언니가 도와줄게. 꼭 꿈을 이루자. 이은성 박사가 답장을 보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본 카타르 에미르는 2025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물만 준 것이 아니다.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선물해 주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범 사례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 성과를 인정해서 이은성 박사팀에게 과학기술 훈장을 수여했어요. 수상 소감에서 이은성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제가 혼자 받을 수 없습니다. 알말 마을 주민들, 특히 누라와 하마드 씨, 그리고 하산 할아버지와 함께 받는 상입니다. 기술은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기적이 됩니다. 2025년 현재 알말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어요. 분수가 있는 마을 광장 주변으로 카페와 상점들이 들어섰고 온실 농장은 마을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죠. 무엇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활기찬 마을이 되었어요. 하마드는 이제 물 관광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사막 수자원 기술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이었죠.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한국 기술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의 땅입니다. 하마드가 관광객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누라는 이제 마을의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11살 나이에 벌써 세계 국어를 구사하고 물 관련 논문까지 발표한 신동이었거든요. 하지만 누라는 조금도 우쭐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이은성 언니처럼 되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누라의 겸손함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3년 전 그날을 물의 날로 정해서 매년 기념하고 있어요. 한국팀이 처음 물을 발견한 3월 16일이었죠. 매년 이날에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고 한국팀과 화상통화로 안부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해요.
박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주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한국팀도 늘 감동받곤 해요. 올해 물의 날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누라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 거였죠.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는 걸요. 누라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은성 언니가 저에게 말해줬어요. 기술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요. 저도 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라의 발표를 들으며 하마드는 3년 전을 떠올렸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자신들에게 희망을 선물해준 한국팀.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딸이 그 꿈을 이어받아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려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야. 하마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하산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하마드, 이게 바로 진정한 기적이야. 물을 찾은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야. 절망이 희망으로, 불신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던 사람들이 주는 사람들로 변한 거 말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하마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3년 전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에만 급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고민하고 있었죠. 이런 변화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은성 박사는 알말 프로젝트 이후 더욱 의미 있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한국 정부와 함께 글로벌 물 기술 확산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었죠. 우리가 가진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해요. 이은성 박사의 철학은 단순했어요. 기술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 결과 한국의 물 기술이 전 세계 30여 개국에 전파되었어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지역마다 한국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특히 누라가 설계에 참여한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은 데이트를 쳤어요. 11살 소녀의 아이디어가 담긴 이 시스템은 기존 기술보다 30% 더 효율적이면서도 사용법이 간단해서 현지 주민들이 쉽게 익힐 수 있었거든요. 누라의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이은성 박사가 감탄했어요.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든요. 이 모든 성과를 보며 카타르 에미르는 2025년 중반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한국과 카타르가 공동으로 세계 물기술 올림픽을 개최하자는 것이었죠. 전 세계 청소년들이 물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겨루는 대회를 만들어 봅시다. 누라 같은 인재들을 더 많이 발굴해야 해요. 에미르의 제안에 한국 정부도 적극 동의했어요. 첫 번째 세계 물기술 올림픽은 2025년 여름 카타르에서 열렸어요. 80개국에서 50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고 누라는 당연히 대회의 명예 고문을 맡았죠.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작품은 페루에서 온 12살 소년 카를로스의 안데스 산맥 빙하수 활용 시스템이었어요. 안데스 산맥의 빙하가 녹은 물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배분하는 아이디어였죠. 누라 언니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카를로스가 누라에게 말했어요. 언니가 어린 나이에도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누라는 카를로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해요. 물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니까요. 대회에서 1등을 한 카를로스는 상금으로 받은 10만 달러. 전액을 페루의 물 부족 지역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누라의 영향을 받은 거였죠. 기술은 나누어야 더 큰 가치가 있어요. 카를로스의 말에 전 세계가 감동했어요. 이 대회를 계기로 글로벌 청소년 물 기술 네트워크가 결성되었어요. 누라가 초대 회장을 맡았고 카를로스를 비롯해 각국의 청소년 물 전문가들이 참여했죠.
우리가 어른이 될 때까지 전 세계 물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누라의 포부는 정말 대단했어요. 고작 12살인데도 이미 전 세계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해 말, 누라는 유엔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어요. 역사상 가장 어린 유엔 연설자였죠. 존경하는 각국 대표님들, 저는 카타르 알말 마을에서 온 누라입니다. 누라가 유엔 무대에 서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5년 전 저는 물이 없어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왜 우리는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없을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물 부족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나눔의 문제라는 걸요. 누라의 연설에 각국 대표들이 숙연해졌어요. 한국의 이은성 박사님이 저희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신 건 단순히 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누라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물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저희 마을이 증명했거든요. 누라의 연설이 끝나자 유엔 총회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12살 소녀의 순수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거든요. 이 연설을 계기로 유엔에서는 누라 이니셔티브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전 세계 물 부족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과 리더십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한국 정부도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어요. 매년 100명의 해외 청소년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물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누라가 만든 변화가 정말 대단해요. 이은성 박사가 감탄했어요. 한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2025년 크리스마스, 알말 마을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5주년 감사제였죠. 한국팀이 처음 왔던 날로부터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이은성 박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했어요. 5년 만에 다시 보는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는 한국 마이너스 카타르 우정의 마을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곳곳에 한글과 아랍어가 함께 쓰인 안내판들이 있었어요. 분수 주변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온실 농장은 규모가 10배로 커져 있었죠. 박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누라가 달려와서 이은성 박사를 껴안았어요. 이제 13살이 된 누라는 키도 훌쩍 자랐고 눈빛도 더욱 자신감이 넘쳤어요. 누라야, 정말 많이 컸구나. 이은성 박사가 감동스러워했어요. 이제 완전히 어른 같아. 하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누라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박사님, 제가 새로 개발한 기술 보여드릴까요? 누라가 안내한 곳은 마을 한편에 새로 생긴 청소년 연구소였어요. 13살 누라가 직접 설립한 연구소였죠. 이건 제가 개발한 모바일 정수 시스템이에요. 누라가 가방 크기의 장치를 보여줬어요. 어떤 더러운 물이라도 30분 안에 음용수로 만들 수 있어요. 이은성 박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 기술은 기존의 정수 기술보다 10배나 빠르면서도 크기는 10분의 1로 줄인 혁신적인 기술이었거든요. 누라야, 이건 정말 대단한 발명이야. 이은성 박사가 감탄했어요. 이미 특허 출원했니? 네, 벌써 3개국에서 특허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술을 무료로 공개하려고 해요. 누라의 말에 이은성 박사가 또 한 번 놀랐어요. 무료로. 이런 기술이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 누라가 웃으며 답했어요. 박사님이 저희에게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행복이니까요. 이은성 박사는 13살 소녀의 숭고한 정신에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고 있다니요.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모인 축제에서 하마드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5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천사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해 줬어요. 물만 준 게 아니라 꿈을 줬고 기술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나눔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마드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 딸 누라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깜짝 선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든 한국어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고마워요. 한국이라는 제목의 노래였는데 아랍어와 한국어가 섞인 가사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한국이 사랑해요. 물을 주시고 꿈을 주셨어요. 사막에. 희망이 자라나요. 한국과 카타르 영원한 친구.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은성 박사는 5년 전을 떠올렸어요.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야 했던 그 긴장감. 하지만 그 48시간이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축제가 끝나고 이은성 박사는 누라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누라야,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이은성 박사가 물었어요. 전 세계 물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박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라의 대답에 이은성 박사가 감동했어요. 그럼 내년부터 한국에서 정식으로 공부해 볼래?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해 줄 수 있어. 누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박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함께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 보자. 그날 밤 하마드와 이은성 박사는 분수 앞에서 긴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박사님 덕분이에요. 하마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누라는 원래 특별한 아이였어요. 저희는 그냥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이은성 박사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래도 박사님이 없었다면 누라는 여전히 물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었을 거예요. 꿈조차 꿀 수 없었겠죠. 두 사람은 분수에서 솟아나는 물을 바라보며 5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어요. 절망의 땅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박사님,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하마드가 말했어요. 뭔가요? 저희 마을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한국 마을로요. 한국이 저희에게 새 생명을 줬으니까요. 이은성 박사는 깜짝 놀랐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곳은 여러분의 소중한 고향이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이곳은 한국과 카타르가 함께 만든 마을이에요. 한국 마을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결국 마을 주민들의 만장일치로 마을 이름이 알말 코리아 마을로 바뀌었어요. 카타르 정부도 이를 공식 승인했죠. 새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누라가 개발한 모바일 정수 시스템이 아프리카 10개국에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유니세프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였어요. 14살 소녀의 발명품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유니세프 사무총장의 발표에 전 세계가 감동했어요. 누라는 이제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도 매주 고향 마을과 화상통화를 하며 안부를 확인했거든요. 언니, 아프리카 아이들이 제 정수기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대요. 누라가 기뻐하며 이은성 박사에게 말했어요. 누라야,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영웅이야.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전 세계에는 아직도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20억 명이나 있어요. 누라의 사명감은 나이를 잊게 할 정도로 강했어요. 그리고 2026년 여름 제2회 세계 물기술 올림픽이 한국 서울에서 열렸어요.
이번에는 120개국에서 1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참가했어요. 누라는 이제 대회의 공동 주최자가 되어 있었어요. 14살 나이에 국제대회를 주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5년 전 저는 물 때문에 고통받는 평범한 소녀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도움으로 꿈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나누고 있어요. 누라의 개회사의 모든 참가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이번 대회에서는 특별한 부문이 새로 생겼어요. 혁신 아이디어 부문이었는데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창의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부문이었죠. 이 부문에서 1등을 한 것은 방글라데시에서 온 10살 소녀 아이샤였어요. 그녀의 아이디어는 빗물을 이용한 학교 급수 시스템이었죠. 누라 언니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언니가 해낼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샤의 말에 누라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샤, 넌 이미 훌륭한 발명가야. 내 아이디어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거야. 누라가 아이샤를 격려했어요. 대회 후 누라는 글로벌 청소년 물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협력해서 물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이었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요. 누라의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어요. 2026년 말 카타르 정부는 누라에게 국가 공로 훈장을 수여했어요. 역사상 가장 어린 수상자였죠. 하지만 누라는 이 상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제가 혼자 받을 수 없어요.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 특히 한국의 이은성 박사님과 함께 받는 상이에요. 그리고 2027년 누라는 마침내 15살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물환경공학과였죠. 역시 역사상 최연소 입학자였어요. 입학식 날 누라는 이은성 박사와 함께 캠퍼스를 걸었어요. 박사님, 저 정말 꿈만 같아요. 5년 전만 해도 물 한 방울 마시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물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누라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자. 누라의 대학 입학 소식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사막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었죠. 하지만 누라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대학에서도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일찍 시작했을 뿐이에요. 누라의 겸손함에 교수들과 동기들이 감동했어요. 그리고 2027년 여름, 누라는 첫 번째 대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주제는 AI를 활용한 지하수 탐지 시스템이었죠.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 48시간 안에 지하수를 찾을 수 있어요. 누라의 포부는 정말 대단했어요. 이은성 박사도 이 프로젝트의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어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누라야, 내가 있어서 저도 더 열심히 연구하게 돼. 이은성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으니까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나누어 주고 싶어요. 누라의 대답에 이은성 박사가 또다시 감동했어요. 지금도 알말 마이너스 코리아 마을에서는 매일 깨끗한 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분수는 여전히 아이들의 놀이터이고 온실 농장에서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죠. 하마드는 이제 카타르 정부의 수자원 정책 자문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죠. 딸 덕분에 저도 계속 공부하게 되네요. 하마드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산 할아버지는 이제 95세의 고령이지만 여전히 마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물만이 아니야. 희망을 줬고 꿈을 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줬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진정한 성공은 나누어질 때 더욱 빛이 난다는 것이죠.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따뜻한 마음이 만나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누라는 지금도 꿈을 키우고 있어요. 30세가 되기 전에 전 세계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원대한 꿈을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박사님, 저희가 함께라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누라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이윤성 박사는 생각해요. 정말 그럴 것 같다고요. 세계 곳곳에서 물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어요. 한국의 기술과 누라 같은 차세대 리더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한국인들의 의지가 있었어요. 48시간이라는 극한의 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정신이 오늘날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나눔의 정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카타르 사막 한복판에서 피어난 한국의 기적.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누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나라의 이런 따뜻한 기술 외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우리나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